반갑습니다. 일단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식사를 좀 짧게 빨리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뭐 오후 세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약간 개방형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상호 운영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저는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 엔지니어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학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션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오신 많은 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나 고민거리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워크로드를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양한 워크로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 다양한 디비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디비전에서 쓰셔야 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엔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부서, HR 부서에서 쓰시는 업무, 그리고 뭐 콜센터에서 쓰시는 업무, 그리고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나 유형은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엔진들을 활용을 하실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개방형 아키텍처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나 다양한 이제 스탠다드, 포맷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엔진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특정 스토리지 영역,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기 위해서 카탈로그라는 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다양한 엔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씀에 있어서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엔진과 그리고 뭐 스파크, 아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엔진들 간에 데이터가 사일로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의 환경상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객사에 있는 환경을 매우 복잡하고 이제 컴플렉시티를 높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비단 서비스 영역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를 썼을 때 스노우플레이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카탈로그를 쓰셔야 되고 뭐 아데나, 스파크를 쓰실 때 필요한 뭐 글루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각각의 엔진에 맞게 그 엔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카탈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것들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생각한 것들은 이러한 다양한 카탈로그를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픈된 포맷의 오픈소스 스탠다드형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쓰고 있던 내가 스파크성 워크로드 또는 아데나를 쓰고 있던 이거에 대한 카탈로그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객의 이제 약간 그런 페인 포인트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버든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다양한 엔진들이 있겠죠. 각각의 엔진마다 보안에 대한 그리고 역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 체계도 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쓰시는데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셋업해 놓으신 보안 거버넌스 체계가 있으실 거고 아데나, 스파크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엔진들을 쓰실 때 그쪽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따로 가져가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업무가 나눠져 있고 우리는 다른 엔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포인트 그리고 현재 페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버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조금 더 오픈형 그런 포맷과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나 그리고 복잡성을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좀 상당히 많이 중요시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딱 3개 포인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에 대한 것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를 쓰면 무조건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를 해놓고 내 데이터가 스노우플레이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스노우플레이크에 우리 모든 데이터가 락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를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게 아니냐가 첫 번째 고민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인제스션한다? 는 원래 있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 또는 특정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복제해서 넘기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여타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사일로하게 존재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에코시스템은 우리는 회사 업무 특성상 데이터를 한 군데 컨솔리데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엔진을 써야 되고 저런 워크로드에는 이런 엔진을 써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모든 해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표준화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스노우플레이크가 아이스버그라는 테이블 포맷을 지원을 하고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플랫폼 형태로 이제 확대를 해가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는 좀 작게 나와져 있는데 맨 앞에부터 저희가 이제 DW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OLTP나 OLAP 그런 워크로드를 모두 다 처리하는 것들 데이터를 쉐어를 하고 AIML을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안에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오픈된 그런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활용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 스토리지라고 되어져 있죠. 왼측 하단에 스토리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일단 아이스버그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스버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의 영역인 S3 버킷 내에 이러한 파일들이 파케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아이스버그를 지원하는 연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확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빨리 읽어올 수 있게 최고 성능의 이제 파케이 리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스버그에 대한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스버그에 대한 카탈로그를 관리를 한다는 것들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데이터를 올려놔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고객사에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S3 버킷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카탈로그를 관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에 대한 일단 무브먼트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코스트가 발생을 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벤더에 대한 락인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오픈 포맷 중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라는 포맷 자체는 트랜잭션 ACID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를 할 때 이 데이터가 트랜잭셔널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트랜잭션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이용을 하시면 제로 인제스션입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를 넣지 않으시고 고객사의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existing 데이터 레이크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모아주신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그러한 파일 포맷 형태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스버그 테이블화로 명시만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New Lakehous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DW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에 넣어 놓더라도 특정 이제 마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따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별도의 거버넌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크하우스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 놓으시고 이 레이크하우스에서 개방형 표준 데이터 포맷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쓰고 계신 뭐 스노우플레이크든 뭐 스파크든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액세스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강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라는 카탈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라고 되어져 있고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커스터머 TBL이라고 이제 보이시는 테이블이 있을 텐데요. 이 테이블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V1 메타데이터라는 게 생성이 돼요. JSON 포맷이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뭔가 트랜잭션을 처리한다거나 업데이트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시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게 V2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진 것들은 트랜잭션에 대한 저희가 그 ACID를 아까 지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이 바뀐 트랜잭션이 끝날 때 이 해당 바뀐 메타데이터로 그 스와핑이 됩니다. 첫 번째 바라봤던 V1에서 V2로 스와핑이 일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오토믹 트랜잭션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오픈형 표준인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활용을 하셔도 저희가 실제 테이블을 내가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테이블을 쓰시는 것만큼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가져가실 수 있고 퍼포먼스나 보안적인 측면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를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 넣어봤어요. 지금 넣었을 때 위쪽에 보이시는 게 스노우플레이크 네이티브 테이블 포맷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하단에 이제 아이스버그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액세스하는 사용자분들은 스노우플레이크 UR을 통하실 수도 있고 뭐 스노우파크라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파이썬, 뭐 자바, 스칼라를 지원하는 그런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가운데에 나와져 있는 플랫폼에 대한 피처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플랫폼 피처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뭐 유니버셜 서치, 시큐어 데이터 쉐어링, 알백 컨트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데이터를 인제스션하지 않고 이 오픈 표준 포맷을 이용하시더라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바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레버리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오퍼레이터빌리티라고 해서 상호 운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엔진과 저희가 데이터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맨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로고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파치 아이스버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컨트리뷰터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 참여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를 지원을 하고 아파치 스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지원을 함으로써 스파크에서 뭐 리드 온리 뭐 이런 다양한 리드 라이트 형태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스노우플레이크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라는 SDK를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스파크에서도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액세스할 수가 있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호 운영성을 보장을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 제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라는 SDK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가 이것들을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이 오픈 소스로서 조금 더 제공을 못 드리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가 만들어서 오픈소스 아파치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라고 나와져 있는 것들은 지금 GitHub에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두 다 오픈소스로 지금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누구든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깃에서 인터그레이션을 하시던 뭐 내려받기를 소스 받기를 하시던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하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구축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뭐 센트럴라이즈드, 그래서 크로스 엔진 액세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크로스 엔진을 통해서 리드 라이트를 상호 운영성 있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벤더 락인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현재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벤더들에 대한 리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크로스 엔진 시큐리티하고 액세스입니다. 지금 아래 박스 쳐져 있는 그 자물쇠 표시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폴라리스 카탈로그가 있고 그 밑에 아이스버그까지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공해드린다는 점들은 누가 어떠한 시스템이든 어떠한 엔진에서 액세스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유저에 대한 권한, 롤에 대한 것들, 프리비릴리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맨 첫 번째 뭐 플링크에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해서 제가 접근하고 싶어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모두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엔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로스 엔진 리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REST API, REST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파치 플링크, 스파크, 뭐 트리노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스들로부터, 여러 가지 엔진으로부터 저희가 그 REST API, REST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폴라리스 카탈로그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엔진에서도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호 운영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Run Anywhere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락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형태의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고유 영역, 고객사에 있는 고유 영역에 뭐 도커나 쿠버네이트를 올리셔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만드셔가지고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폴라리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맨 아랫단에 시큐어 스토리지 레이어가 있죠. 그럼 이쪽 레이어에 실제로 아이스버그, 이제 고객사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 형태로 파케이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이제 카탈로그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익스터널, 외부에 있는 카탈로그하고 연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카탈로그하고 연계하는 부분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아이스버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저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만들어 놓고 쓰시다가 싱크를 걸어 놓으시게 되면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하고 자동으로 싱크가 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만들고 카탈로그로 관리하고 활용을 하시더라도 나는 다른 엔진에서, 아까 뭐 스파크던 플링크던 다른 엔진에서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검색을 하게 되면 항상 싱크된 최신의 데이터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레이어는 유니파이드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유니파이드 시큐리티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유니파이드 액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REST API를 프로토콜을 지원하면 어떠한 엔진이든 붙여서 확장해서 활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페더레이티드 카탈로그라고 해서 외부에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뭐 글루 카탈로그든 넷이든 다양한 카탈로그, 리모트 카탈로그 서비스하고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스토리지 접근에 대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는 특정 엔진, 뭐 여러 가지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파크가 될 수도 있죠. 스파크 엔진을 통해서 실제 백단에 있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엔진에서는 맨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센티케이션을 요청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폴라리스 카탈로그가 이 사용자가 인가된 사용자다, 그 보안적인 거버넌스에 맞는 사용자다라고 하면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이블을 로드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폴라리스 카탈로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넘어가는 쪽에 보시면 여기에 get
스코프드 크리덴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가 실제로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사용자가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발급받은 유저 그리고 발급받은 엔지니어 되겠죠. 그 스파크가 그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받고 임시 그냥 크리덴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인가된 사용자다라는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통해서 스파크에서 바로 아이스버그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동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스파크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엔진에서부터 동일한 프로세스로 저희가 인증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어떠한 활용 사례로 쓸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한 3가지 정도 사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완된 쿼리에 대한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파크를 통해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액세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폴라리스 카탈로그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스파크에서 제가 그 해당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이제 권한에 대한 세팅이 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색깔이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있는 사람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제 학수라는 이제 사람이 그 해당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해당 테이블 1이라는 거에 액세스해서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권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폴라리스 카탈로그가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것들의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프드 크리덴셜이라는 값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스파크에 전달을 해주고 그럼 학수라는 사용자는 그 스파크에서 바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쿼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생성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스파크에서도 그 테이블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제 유스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1번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스노우라는 사용자가 스노우플레이크 콘솔 내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만들고 알백을 설계를 해서 누가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 세팅을 해주시게 되죠. 그렇게 권한 세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학수라는 사용자한테 다시 스파크를 통해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쓸 수 있게끔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에서 거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스노우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스노우플레이크 상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스파크 외부에 있는 학수라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스파크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받게 되고요. 그 크리덴셜을 통해서 실제 그 스노우라는 스노우플레이크 상에 만들어 놓은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액세스해서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마지막 동일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그냥 반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파크에서 동일하게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명시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파크 만든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폴라리스 카탈로그하고 스파크 상에서 어떤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스노우플레이크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스노우라는 사용자 자체가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증여를 받고 그 스코프드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인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측면처럼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고 계신 다수의 시스템들, 뭐 중간에 쓰고 계신 뭐 정보계라고 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업무의 유형상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상 하나로 모두 다 합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오픈형에 대한 표준화된 그런 데이터 포맷과 이 데이터 포맷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카탈로그를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좀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폴라리스 카탈로그라는 주제로 사실 이 폴라리스 카탈로그는 저희가 6월에 큰 행사를 하는 저희 서밋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을 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오픈 소스 재단으로 이제 저희가 기여를 하고 오픈 소스 기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컨트리뷰션하고 이제 아예 그냥 오픈 소스로 열어 낸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카탈로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거는 뭐 스노우플레이크를 꼭 쓰셔야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오픈 테이블 형태의 포맷들을 지원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랑 쓰실 때 많은 이점을 얻으실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솔루션들하고도 연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세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